안녕하십니까? 건강비전 2050의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치료에 대해서 또 생활의학적인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혈압 하면은 여러분들의 혈압이 여러분들의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압력보다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140에 80 140에 90 이상이 되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140에 80, 90이 되지 않더라도 약 130에 한 85 정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혈압이 사실은 130에 85가 이제 넘어서면 이제 그때는 고혈압이 찾아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대사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가 이제 찾아오는 그 한 40대, 50대가 됐을 때 이 정도의 혈압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가 약간의 적신호가 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혈압이 바로 이 혈압입니다. 물론 120에서 140 사이가 거의 다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90 사이가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딱 수치를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130에서 80, 130에 85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130은 수축기 혈압, 그리고 85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혈압을 재시는 것뿐만 아니라 맥박을 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건강한 맥박 수는 60에서 한 80 사이가 건강한 맥박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아주 건강한 운동선수나 또 약하신 분들이 50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정말 약해서 빨리 뛰지 못하는 그러한, 충분히 빨리 뛰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심장이 튼튼해서 한번 쿵 뛰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 할 수 있기 때문에 80까지 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여러분들의 그 신체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상 뛰면은 혈압이 낮거나 빈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빈혈이면 그만큼 산소가 적거든요. 철분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서 산소 공급을 빨리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박동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혈압을 감소시키려면은 어떠한 그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혈압을 감소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혈관이 있고 콩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혈압약을 쓰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사실 뇌도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하죠. 그 다음에 뇌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도 심장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큰 동맥, 그렇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동맥의 그 압력, 그렇죠? 동맥압이 사실 여러분들 재는 혈압이거든요. 동맥의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을 먹여 살리는 콩팥이 이제 혈액을 걸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또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팥이 혈압이 올라가면 또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콩팥과 관련된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압, 이러한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어떻게 혈압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차단시키는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약을 쓰게 되면은 딱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혈관을 이완시키면 그냥 적절하게 이완만 되고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리에 있는 동맥이 이완이 되면, 그리고 또 정맥도 이완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것이 이완이 되고 수축이 돼야지 이게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축 늘어져 있으니까 혈압은 떨어졌는데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피가 아래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도 다리가 붙지 않고 발이 붙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것을 자꾸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 우리가 가만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야, 이거는 대단한 것이다. 왜? 분명히 부어야 되는데 안 붓거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 다리에 있는 혈관을 꾹 눌러주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쭉 수축이 되기 때문에 수축이 되면서 혈액이 위로 올라오니까 고이지 않는, 그쵸? 혈액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부종 현상, 붓는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기능을, 부종 현상을 막아주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차단되기 때문에 붓는 또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뇌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가 감지하는 감지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을 막는 약이 이제 클로노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 약명은 세계 어디서나 스펠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뭐 C를 K로 하든지 이제 다른 스펠링이 좀 다를 뿐이지, 그 약물의 약 속에 있는 실제적인 효험이 있는 물질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관을 이제 이완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이제 클로노딘이 간접적으로도 이완시켜주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두뇌가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을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다양한 약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이 니페르핀. 제가 한 종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핀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심장 근육이나 혈관을 이제 이완시켜주고 이렇게 축 늘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은 떨어집니다. 칼슘이 사실은 근육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심장 근육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관도 사실은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근육에 들어가면 탁 수축이 되는데, 칼슘이 근육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축 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는 사실 또 한 가지 기능을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하나를 추가하자면 박동수가 있습니다. 박동수. 사람 이름 같은데요. 맥박이죠. 심장이 뛰는 박동은 이제 그 심장 자체 내에서 이제 자동으로 뛸 수 있게 신호를 주는 그 박동의 기능이 있는데, 그 박동을 차단시키는 게 있는데, 이것을 소위 이제 베이타 블로커라고 합니다. 베이타 블로커라고 하는데, 이 베이타 블로커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프로프라놀. 그래서 놀로 끝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테놀. 다 뭘로 끝납니까? 놀로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을 보시고 놀로 끝나면, 이거는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것이구나.
근데 이제 이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것의 그 후유증은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성 기능을 이제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 복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부관계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스트레스를 또 쌓이게 하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동맥압을 이제 감소시키는 것이 또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잘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이 에밀로르핀. 또 여기 핀이라고 있죠, 그렇죠? 니페르핀, 에밀로르핀, 다 핀은 뭐냐 하면 이 칼슘 채널을 블록해서 칼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이제 그 동맥을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그 혈압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압약 중에서 굉장히 이제 널리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콩팥도 보호하고 심장의 그 심장이 힘들게 일하는 것도 이제 감소시키면서 굉장히 그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ACE 인히비터, 제가 꼭 의대에 오신 것 같죠? 좀 복잡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한테 가셔가지고 이걸 딱 찍어 가가지고 내가 뭐를 먹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려면 알고 계시면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ACE 인히비터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리시노프릴.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릴로 끝납니다. 리시노프릴이라는 것도 있고 이날로프릴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프릴로 끝나는 것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건데 혈관의 압력, 여전히 혈관의 압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콩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콩팥이 잘 망가지고 혈압이 있는 사람이 콩팥이 망가지는데 당뇨병과 혈압이 동시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약보다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흑인들은 이 약이 잘 듣지를 않아요. 흑인들은 또 다른 약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약을 오랫동안 몇 년 복용을 하게 되면 감기도 안 걸리고 그다음에 기관지에 문제도 없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침을 안 하도록 또 만들어준 약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로사르텐, 대표적으로 로사르텐. 그래서 sartan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arten으로 끝나는 sartan이나 arten으로 끝나는 약은 이제 소위 이제 ARB라고 하는데 같은 기능인데 기침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기능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을 때 당장 쓰는 약, 제가 이제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은 약이 이 모든 부분에서 물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물을 빼주는 약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더하기 이뇨제라고 하죠. 이뇨제. 그래서 물을 쫙 빼면은 뭐 혈관에서 무슨 일이 있든 스트레스를 받든 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필요한 게 물인데 그 수분을 빼니까 사람이 뭐예요? 소위 이제 사투리로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축 늘어져서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뇨제가 물만 빼면 좋은데 물을 빼면서 동시에 무기질을 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하는 그러한 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판 하나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다양한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부분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치료하는 약까지 또 추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약을 써서 안 듣는 상황에는 또 두 가지, 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혈압약만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혈압약에 의존하는 그러한 생활 대신에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먹지만 약의 그 숫자나 그 농도를 감량시키거나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푸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제 찾아오시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답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지 않고 또 약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셔서 오늘의 신앙,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지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건강 강의를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한 오늘의 신앙 방송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이 이제 검색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을 이제 유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페이스북이 있고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은 이제 미국 분들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신앙 방송에 앱이 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은 카톡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신앙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보충하고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생활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시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혈압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가, 또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제 그 혈압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뇨제가 이제 화면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고요. 심장 초인종 막는 것, 그것이 이제 박동수를 제거하는 거고요. 칼슘 막는 것이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고요. 그다음에 혈관 수축을 막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모노로핀, PINE로 끝나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혈압하면 이제 소금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소금을 줄여야 한다. 맞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이 500mg입니다. 500mg 아주 적은 양인데 한국 분들은 보통 이제 얼큰하게 맛있게 짭짤하게 드셨다 했을 경우에 2만 mg 아니면 혹은 20g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40배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의 40배.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짭짤하게 절여져 있는 몸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7g까지는 7,000mg까지는 콩팥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7,000mg이 초과가 되면 그때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혈압이 정상인 분들이 소금을 드셨다고 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소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 가지 백색 살해범이 있는데 소금이 있고 우선 과잉 섭취를 하셨을 때 소금 적절하게 쓸 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금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7g을 초과하는 거의 20g이 되는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백색 살해범이 있는데 그 백색 살해범이 뭐냐면 당분입니다. 설탕인데요. 고혈압에 있어서도 소금보다 당분이 고혈압을 더 악화시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육식도 안 해. 그렇지만 빵도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제 밀가루 음식을 드셨을 때 거기다가 짜게 또 드십니다. 그러면은 당분과 소금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백색 살해범을 두 가지를 섭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햄버거, 피자, 육류 음식, 찌개류, 젓갈류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혈압이 130에 85 정도 되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추방을 하셔야 됩니다. 현저하게 감소시키시든지요. 그래서 소금과 같이 잘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설탕인데요. 혈압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체중 감량입니다. 근데 물론 정상 체중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것은 체중 감량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비만증이 있어서 그렇죠. 비만증이나 과체중일 경우에 그래서 체중을 여러분들이 10파운드 정도를 빼시면은 혈압이 15에서 20까지도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실제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체중 감량인데요. 이 체중 감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칼로리를 줄이는 거죠. 식사를 줄이시는 건데 특별히 저녁 식사를 줄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운동이 여러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겸하는 심혈관 운동, cardiovascular exercise라고 그러죠. 심혈관 운동인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등산입니다. 걷는 것, 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 자체가 혈압약을 분비합니다. NO, 나이트릭 okside라는 혈압약을 분비를 합니다. 나이트릭 okside라는 혈압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혈관벽에서부터 분비가 돼서 쫙 이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 채소와 과일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 제가 여기서 딱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혈압을 현저하게 감소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은 제가 강조한 것이 소금을 감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감량하셔야 된다고요? 단 것, 그렇죠? 백색 사례범 중에서 소금이 있고 과잉 섭취하셨을 때 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이 백미, 밀가루 음식, 뭐 파스타, 국수, 감자 이러한 것들이 혈압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육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혈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을 감소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칼슘과 칼륨입니다. 둘 다 칼로 시작하는데 칼로 자르듯이 혈압을 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륨은 포타시움, 칼슘은 이제 흔히들 칼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륨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녹황색 채소입니다. 하루에 5접시를 드시면은 사실은 약 효과가 납니다. 근데 최소한도 샐러드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5서빙이죠. 한 접시를 크게 드시면 이제 5서빙까지 드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5접시라고 했는데 5서빙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니면 5서빙을 다시 표시를 하면 5컵 이런 컵에다가 채 썰었을 경우에 5컵 채울 수 있는 양의 채소를 드시게 되면 칼륨과 칼슘 섭취가 충분해지고 또 당분의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수평적인 관계. 그렇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horizontal connection. 그것이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완동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애완동물은 속 썩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은근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는 그러한 친구라도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또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사람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혈압을 애완동물보다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키우실 수 있으면 혈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거의 이것은 이제 30년 된 연구 자료인데 3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인데요. 교회 출석하는 것과 신앙심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분리했냐면 교회 출석도 잘하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의 혈압이 가장 좋고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신앙심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신앙심이 있는 사람, 하에는 출석률이 높거나 신앙심이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신앙심이 높은 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같아요. 그래서 신앙심이 없어도 교회 나가시는 자체가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둘 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보다 혈압은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굉장히 재밌는 연구 자료입니다. 출석도 안 하고 신앙심도 없다 하는 경우는 거의 혈압이 높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참 재밌죠. 오늘의 신앙 차원에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시면서 신앙심이 있는 것이 혈압에도 현저하게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러한 많은 그 과학적인 정보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